더불어민주당이 정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놓는 개혁 안대마다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장이 나서서 이 사심제를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어제 상황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이 발표가 됐어요. 어제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안을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지금 진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자, 이번 주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정청래 당대표가 선언했다는 것이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위헌 소지와 함께 이른바 사심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두고 고등법원장들과 충돌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도 충돌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사심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아래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사심제다. 이게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호도됩니다. 자, 사심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재판소원의 논의는 사실 과거에도 수차례 이루어졌던 이슈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자, 역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있습니다.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4차례 논의가 있었고 4차례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2023년에는 사건 폭증 우려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2017년에는 권력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는 사심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우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11년 전에 이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사심제 우려가 있다, 사심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년 후인 지금 다시 이 논의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모두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재영 의원님, 지금 왜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네. 뭐 사실은 지난 선거 대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거를 대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사법부를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정치적 의도가 뭐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그럼 핵심은 뭐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불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대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네.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닌 민주당의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 증언이라면서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4심제를 한다고 하느냐. 헌재의 구조와 지금 현재 헌재의 구조와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안전판 아니겠느냐. 이재명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주진우 의원도 냈는데 김민주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모든 국가의 체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사회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20년 가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그 헌법 체계에서도 헌법 소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있어서만 재판관의 허락을 맡아야지만은 헌법 소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역대 대법원이 항상 옳은 판단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사법사리로 이루어지는 인혁당 사건이나 아니면은 조봉암 사건도 우리가 슬픈 사법체계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오독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법에서 다루는 것들은 그 형사와 민사 체계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법 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헌법에 위반된 소지를 갖다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심으로 보는 것은 굉장한 오독이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일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충분히 이 재판 소원을 다룰 수 있을 준비나 여유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속에서 좀 슬기롭게 풀어져야 될 국민을 위해서 상호 존중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최고님,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심으로 보는 것은 이제 오독에 가깝고 헌법재판소도 여유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이 과거에 오판도 했다 주장하면서 인혁당 사건까지 거론하던데 인혁당 사건은 상관이 없죠, 대법원하고.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헌법 101조에 보면 이 사법부를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101조 제1항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이 재판의 기능, 사법 기능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과 임용은 법률에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거든요. 그 최고 법원이라는 것은 여기가 종심이다. 즉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의미고, 이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재심 절차라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는 그런 한정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해서 내가 평등권 침해를 받았다. 즉 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해주더니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다시 보고 이거 판결 잘못되었다라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헌법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법원이 오판할 경우에 바꿔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정하더라도 이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그냥 두면 대법원 가면 결국 유죄가 될 테니까 나중에라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라도
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자라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뭔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법관 임용 과정에도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집어넣는 거 보면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이 판결을 뒤집어 보자 뭐 그런 정도의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도로 대법원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권을 명백히 탄압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은 어떨까요? 표정도 무척 궁금한데 어제 조 대법원장은 아침 저녁 출퇴근길 모두 언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마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로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퇴근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제한적인 재판소원 도입한다고 하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사법부의 의견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이 사법개혁안을 얘기하면서 정은혜 의원님 일단 일각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사법개혁안을 논하면서 왜 사법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 사실 여기서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소원 자체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죄한 재판을 뭐 뒤집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해서도 헌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특히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존엄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자유라든지 평등 이런 사상에 의한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 그 침해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청구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정교하게 그 설계하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에 반할 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재판 소원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